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6일 시장 정리인데 시장 정리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부터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월 23일 날 지금 5월 23일 날 5월 31일 날 오후 1시에 저희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이번 3회차인데요. 이번 교육에도 항상 우리 예전에 수강 신청하신 분들만 이렇게 모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넓은데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넓은데 준비를 해서 저희 지금 이번에 수강 신청 안 하신 우리 가족분들 또 한 10좌석 정도를 지금 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수강 신청 안 했는데 수강 신청을 안 했지만 꼭 한번 참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메일이 뭐냐면 트렌드강 이걸 적어 드릴게요. TREND 트렌드 추세 그 다음에 강입니다. 다 소문자입니다. 추세강 @ gmail.com 이쪽으로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그러니까 이거 원래 우리 요번에 참가 자격이 있으신 분들, 이전에 수강 신청하셨던 분들은 따로 뭐 안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수강 신청 안 했는데 난 꼭 참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한 10좌석 정도 비워두려고 하니까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서울에서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도 좌석을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4-5척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메일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입니다. 자리를 저희가 좀 마련을 해서 개별로 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되신 분들 체크. 그렇게 한번 해서 수강 신청을 안 했지만 한번 가서 배우고 싶다. 그쵸? 배우면은 뭐가 있어야 돼? 배우고자 하신다면 또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좀 빠졌어요. 그쵸?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일단 있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그 전쟁에 있어서, 관세 부과에 있어서 초반에는 지금 너무 좀 세게 때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멕시코, 캐나다 계속 유예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하는 부분도 보니까 영국은 무역 적자 국가니까 영국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중국하고 하는 거 보니까 145% 때린다 그랬다가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죠. 강경하게 나오니까 야, 그러면 그냥 30%만 때릴게 이런 분위기 또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인도가 원래 이제 미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얘기가 조금 또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본도 약간 좀 강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물 아닌가? 트럼프 관세 이건 물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유예, 예전에 했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90일 유예를 시켰던 부분이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어요. 지나서 이제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갑자기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뭐 스마트폰 제조사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애플도 일단 25%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금 관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긴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상해라든지 이제 우리 아시아 시장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습니다. 단지 좀 긍정적인 부분의 얘기가 일단 나오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원전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관련돼서 제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인지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그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 이 조정받는 부분이 지금 하락인지 눌림인지 아직 파악하기는 조금은 이릅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하락인지 눌림인지를 파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여기 지금 추세 잡았던 일봉상의 추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얘가 이제 18,100포인트 위에서 뭐 반등해서 추세 다시 잡으면 상승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호황제가 일단 좀 섞이면서 흐름 자체가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오늘은 투자주 체별 매매 동향부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매매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방향성 오늘 간만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외국인들은 위쪽, 그쵸, 현물 매수,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매수, 선물도 매수, 위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하는데 콜옵션 매도는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그쵸? 콜옵션 매도는 그다지 많지는 않고 풋옵션 매수가 되게 많습니다. 풋옵션 매수가 굉장히 많은데 합성선물 매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매도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주식 선물은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달러 선물도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도 조금 드냐 하면, 우리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환율 관련돼서 조금 뭐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쵸?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죠.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미국의 자산을 두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외의 자산을 두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일단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체크를 해볼게. 이렇게 되면 환율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 차트를 체크를 해 보다 보면 원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원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긴 한데, 원화가 강세로 간다. 원화 강세. 원화가 강세로 간다.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수출 기업들이 별로 안 좋다.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수출 기업들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LG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도 전부 다 수출 기업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에 기여하는 바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70% 정도가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 안 좋아지면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도 얘기가 됩니다만은,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뭘 입을 수 있다? 환차손이 아니고 환차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수급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그래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로 가면 장기적으로는 기업들 실적, 특히 이제 지금이 5월 달이고 이제 7월, 만약에 지금이 이제 7월 정도다. 6월 말이나 7월 언저리 막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면 뭐가 나오나요? 이때 실적 나오죠. 실적 나오면 실적 코멘트에 환율이 강세라서 향후에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업을 사고 싶어 팔고 싶어 그럼 팔고 싶겠지, 그쵸? 그래서 이게 악재가 됐는데, 지금이 다행히도 5월 말이라서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좀 더 높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주목입니다. 그렇죠? 항상 법보다 이런 예시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법보다 주목이 가까워. 그렇죠? 좀 슬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해했다라고 하신 분들 체크. 그래서 일단은 환 부분이 조금 안정을 취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시장도 지금 미국 시장은 똑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추세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흐름을 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하락이고요. 이렇게 되면 상승입니다. 근데 상승하고 하락을 할 때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오른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르고 빠지고 하는 중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오빠 하잖아요.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이게 주식의 그냥 기본인데 그냥 오르고 빠지고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그냥 박스로 가는 겁니다. 그쵸? 근데 오르고 조금 빠지고 오르고 조금 빠지고 오르고 하면은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이게 상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쵸? 반대로 오르고 빠지고 하는 게 오르고 빠지고 조금 오르고 빠지고 조금 오르고 하면은 이건 하방으로 가는 거죠. 요럴 때 요 오르는 부분이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요건 세모죠.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음표.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이거 올라가는 부분에 흥분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그래서 요거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일봉상으로 뭐가 안 보일 때는 항상 어디로 가라? 60분봉으로 가라. 60분봉으로 가서 조금 길게 일단 해놔 놓고 딴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죠. 이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쫙 넘어와 봤더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항상 이제 우리가 추세를 그을 때 하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돌파가 되면 관심이죠. 돌파가 되면 패턴으로 갈 확률이 거의 70%, 기존의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나머지 한 20%, 10%만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요를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가 되어줘야 추세선을 이렇게 끄면서 상방으로 전환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요걸 갖다 그대로 도시가에서 넣어보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여기에서 멈춘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그냥 이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부분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 추세가 그래도 상방으로 전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랐을 때는 항상 이전 고점 돌파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이전 고점 돌파 못하면 만약에 이때 물량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돌파하면 그냥 들고 가면 되고, 돌파 못하고 무너지면 또 줄여야 돼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완전히 변곡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은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변곡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거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도 어제 좀 나왔어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면서 오늘 뭐 종목들, 또 아름다운 종목군들 좀 있는데, 아름다운 종목군들 어떤 게 시총에서 좀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한진칼은 요즘 많이 시끄럽다. 그쵸? 한진칼 시끄러운 건 됐고, 삼성 생명, 포스코 인터내셔널 반등 중이고요. 한미반도체 올라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사실 우리 저번에 한번 미래 들어갔다가 지금 아이쿠야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요번에는 넘고 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체크. 지금 보면 오르다가 여기서 일단은 멈췄기 때문에, 그쵸? 멈췄기 때문에 조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파신 분들은 이번에 올라갈 때 이전 고점 가격권이 지금 94,200원 정도가 되는데, 94,200원 돌파하면 몰고 간다. 그 돌파 못하면 뭐 일단 줄인다.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아까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미국의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이게 얘만 세게 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 원전이 확대가 될 때 국내에 이제 수혜가 되는 부분은 어딜 것인가?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수혜가 되는 부분이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뭐 수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여기하고 SMR 협력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에 대한 기대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미국의 홀텍하고 SMR 시공 공동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BHI가 또 원전 보일러 배관 기자재 관련해서 미국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수출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거기서 수혜되는 종목군들을 조금 굳이 한번 찾아본다. 그래도 나는 굳이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좀 세게 갔죠. 근데 미리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현대건설, BHI 요 3개 정도가 같이 수혜고, 나머지는
간접수혜입니다. 간접수혜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아니면 아예 ETF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죠? 아예 ETF를 보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미국의 원전 정책이 있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서 한국 기업 참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수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부분 일단 그거 아닌데 오르는 거는 일단은 그냥 테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현대건설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여전히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한미약품 오늘 올라갑니다. 한미약품은 이전에 설명을 해 드릴 때 여기 박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스권 상단 가격권이 한 37만원짜리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37만원 정도 보고, 예,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상방으로 돌파하는 거 보입니까? 보이신 거 체크. 상방으로 여기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이 돌파가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게 패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보입니까? 보이신 분들 체크. 여기 안에서 그냥 계속 패턴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중이고, 이거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고점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안 보고 제가 이제 37만 5천원 뭐 이렇게 안 보고 37만원짜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라든지 카카오페이. 하나도 이전 고점 근처고, 카카오페이는 조금 묘하죠. 카카오페이는 조금 묘한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카카오는 정권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데 유튜브에서 카카오 관련된 종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정권의 영향으로 이건 거의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조금 안타까운 기업인데, 이제 뭐 정권 바뀌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흐름 잡는 거 보고 그렇게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코스피는 사실 그 정도입니다.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 일단 그 정도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투셀, 오늘 인투셀이 상한가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1분봉으로 봤을 때 조금 안타깝긴 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항상 첫 번째 캔들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 첫 번째 캔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일반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150 정도 놓고 보면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가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그럼 추세가 돌파가 되면은 가장 많이 가는 건 뭐다? 패턴으로 가장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종목은 대부분 이제 움직임을 줄 때 고점 낮아졌다. 그렇죠? 고점 낮아지고 뚝 밀리면은 얘는 패턴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두 타이밍이 되죠. 패턴 하단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아니면은 요 패턴 상단을 돌파할 때가 이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되신 분들 체크.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뭐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근데 요게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이 이전의 저점을 안 깨고 전환돼야 돼요. 그렇죠? 이전의 저점을 안 깨고 전환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살짝 돌파는 한번 하긴 했어요. 그렇죠? 돌파를 한번 하기는 했고, 추세가 이렇게 지금 또 박스인가요? 만들어지는 모습이 일단은 있었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돌파 말고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는 거 보이죠? 아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여기 아니면 여기라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시면 체크. 여기도 아마 매수가 들어갔다가 뭐 여기서 하면서 이전 가장 강한 반등이 여기니까, 그쵸?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상한가 진입입니다.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우리 오프라인 모임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는데, 잘 안 되신 분들은 계속 반복 연습을 하세요.
반복 연습을 하시면 답 낼 수 있습니다. 자, 현대힘스 오늘 뭐 거의 뭐 26% 정도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대표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급등하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 되신 분들 체크. 강한 저항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오늘 26%나 올랐는데 돌파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의미 없어요. 안전마진 챙겨야 됩니다.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는 종목은 갑자기 꼬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도 내일은 어떤 흐름이 보여줘야 되냐 하면 이렇게 돼야지 가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이렇게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알죠? 밀렸다가 시가를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공우지. 여기 만약에 내일 이렇게 출발했다가 여기 이렇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알겠다 체크. 요거 그림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흐름을. 오늘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봐봐. 내일 그렇게 되는지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네이처셀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쪽 관련된 미용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씁니다. 휴메딕스 오늘 지금 7% 정도 일단 상승을 해서 제가 좀 늦게 잡아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우 한 13%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그래도 잘 한번 몰고 가봅시다. 몰고 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다시금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이젠 RNM도 오늘 다시금 반등. 내일 이제 흐름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거 아니면 오늘 심택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심택도, 근데 심택이 지금 보면 아직까지 하방입니다. 보이시는 분들 체크. 아직은 하방이죠. 아직은 하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락 추세에 부딪히는 자리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는 한번 노릴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반등하면, 이게 반등할 때 항상 보는 게 피보나치로 얘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하는가를, 그걸 보통 파악을 하거든요. 추세 깨진 피보나치 기억하시죠? 지금 보면 얘가 반등이 61.8% 반등이면 이전 고점까지만 노린다. 그렇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테크윙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테크윙 약간 좀 애매하고요. 테크윙 좀 애매하고, 코미코도 약간 애매하죠. 패턴이니까. 그렇죠? 패턴이니까. 실리콘2 다시금 반등하고 있고요. SAMG 엔터 올라갑니다. 얘는 이게 지금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분봉으로 보면 이전에 여기 지금 페넌트 만드는 듯한 느낌도 사실 조금 들긴 해요.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한번 보세요. 알겠다 체크. 페넌트가 완성이 되면 또 한번 뛸 수가 있으니까 종목이, 그쵸? 완성이 되면 한번 뛸 수가 있으니까 뭐 구분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오늘 시기총 상위 종목군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반도체, 반도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요거 코멘트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쵸? 미국의 코멘트 나왔던 부분이 지금 AI 인프라 확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 오라클이 미국 텍사스에 건설된 오픈 AI 데이터센터에 40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요. 그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일단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ESS 1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전에는 사실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2차전지는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아직까지 변곡점 안에 있어서 굉장히 좀 등락도 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럴 때 잘해야 되죠. 그쵸? 잘해야 되니까 전략 잘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전략 잡는데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장중 공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